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식단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음식 중 하나가 닭가슴살이죠. 요즘 소스로 맛을 낸 닭가슴살 많이 드시잖아요. 예전엔 닭가슴살을 직접 삶거나 굽거나 냉장, 냉동 제품들을 간단히 조리해서 먹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커리 맛, 바베큐 맛, 갈릭버터 맛, 데리야끼 맛 등등 닭가슴살이 간편식처럼 변했어요.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면 완성되고 맛도 너무 좋아졌죠. 이게 사실 편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가공되었다는 거예요. 시중의 인기 제품 상당수가 닭가슴살 함량이 8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20% 30%는 소스, 당, 나트륨, 각종 화학 성분들이 많이 첨가돼 있어요. 뭐지? 이게 지금 다이어트 식품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분표를 보면 말티톨, 안식향산 나트륨, 피로인산 지금 제가 보면서 읽는데도 읽기가 어려워요. 이런 성분들이 다 뭔지 아시나요? 대부분 생소하실 거예요. 이 성분들은 일시적으로 인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섭취 시에 대사에 교란을 주고 다이어트에 방해를 주는 성분들이에요. 이 외에도 장기 섭취 시 좋지 않은 수많은 성분들이 있는데요. 심지어 아예 설탕이나 물엿같이 대놓고 당을 올리는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많을수록 단백질 흡수율도 낮아지고 몸의 연료 사용 효율이 떨어져서 지방이 잘 타지 않게 돼요. 닭가슴살에 들어간 당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당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성분 중 하나예요. 특정 질환이나 상황이 아니면 되도록 아예 안 먹는 게 좋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첨가당 섭취량을 총 섭취 칼로리의 5%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즉 다이어트 할 때 하루에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고 기준을 잡으면 당류를 25g 이하, 한 끼당 약 8g 이하를 섭취하는 게 적정량이에요. 그런데 시중에 소스로 맛을 낸 닭가슴살들은 한 팩의 당류가 8g에서 10g 그 이상도 있습니다. 이미 한 끼 기준치를 넘는 셈인 거죠. 당이 입 안에 감지되는 순간 뇌에 즉각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거는 도박이나 마약을 할 때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계 점점 더 땡기게 돼요. 여기서 진짜 문제는 혈당과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는 열쇠 역할을 하는데, 당이 많으면 그걸 다 처리하지 못해서 남은 혈당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라는 냉장고에 혈당이라는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인슐린이 그걸 냉동실이라는 지방에 넣는 거예요. 문제는 그 냉동실의 문이 너무 자주 열리고 닫히면 고장나서 더 이상 닫히지 않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이때부터는 혈당은 계속 높고 지방은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외에도 닭가슴살 속 인산염, 말티톨, 피로인산 나트륨, 장기 섭취 시 체내 전해질 불균형, 대사 저하, 피로감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성분은 몸이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능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덜 빠지고 더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2020년 한국식품과학회 논문에 따르면 가공된 단백질 식품을 자주 섭취한 사람은 혈중 인산 수치와 피로 호르몬 수치가 동시에 높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다이어트하면 에너지 효율이 낮아지고 몸도 피로해지는데, 이런 걸 먹으면은 거의 불난집에 기름 붓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또 비싸요. 저는 닭가슴살을 자주 먹는 편이라 사실 매일 먹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담이 꽤 컸어요. 그래도 생 닭가슴살보다 훨씬 맛있으니까 한동안 소스 닭가슴살을 자주 먹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루 3끼를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 맛이 있는 닭가슴살이 오히려 빨리 질리더라고요. 게다가 가족 중에는 당뇨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당뇨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는데 당도 들어있고 무슨 알 수 없는 첨가제들도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매일 먹기가 좀 찝찝한 거예요. 이게 과연 건강에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자꾸 들고 몸에 자꾸 안 좋은 게 쌓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찾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닭가슴살을 찾았고, 지금은 그것만 먹고 있어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화학 첨가제나 당은 대사 효율을 떨어뜨리지만, 가공이 덜 된 단백질은 오히려 근육 합성과 대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깨끗한 단백질일수록 몸이 더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흡수율도 높고 피로감이 훨씬 덜합니다. 지금 먹는 닭가슴살은 뭐랄까, 되게 집에서 삶은 닭가슴살을 얼렸다가 바로 해동해서 먹는 그런 건강한 느낌인데, 놀랍게도 이게 훨씬 부드럽고 비린내도 없어서 매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만약에 물린다, 너무 맛이 없다 라고 느껴지시면 시중에 판매하는 저당 저칼로리 소스들을 소량씩 찍어 드시면 질리지 않고 오래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닭가슴살은 함량이 무려 96%고 첨가제나 당, 나트륨이 아예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끼 내내 먹어도 이전보다 확실히 컨디션도 좋아지고 다이어트에도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제품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제가 먹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성분표를 볼 때 혼합제제, 인산염, 과당, 말티톨 같은 단어들만 피하셔도 충분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분이 짧고 단순한 제품일수록 좋다라는 기준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이 적을수록 좋으니까 탄단지만 확인하지 마시고 당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다이어트에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루에 한두 끼만이라도 정말 클린하게 바꿔서 섭취해 주시면 진짜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고 살 빠진 속도가 달라지실 거예요. 닭가슴살뿐만 아니라 시중에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판매되는 식품들 중에서 점점 더 소비자를 눈탱이 치는 식품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표지만 보고 구매하시기 전에 꼭 원재료명과 영양성분표도 같이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똑똑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이 아직 너무 작아서 지금 지나치시면 다시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더 다양하고 유익한 다이어트와 운동 정보 알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